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중한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직접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참여 방법 조금 전에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보셨죠?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궁금하신 모든 거 다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어휴님이 지금 다른 분들의 걱정을 계속 눌러주고 계세요. 원래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다면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같이 다 빠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진행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휴님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하우징님이 다행히 두 번째로 제 종목 진단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순서대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모든 하우징님은 두 번째로 남겨주셨으니까 바로 이따가 대응 전략 한번 김태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행님이 방송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 어디가 바닥일까요? 언제까지 더 조정을 받을까요?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요. 대응 전략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랑 대응 전략까지 제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수수님이 이렇게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예니맘도 수수님은 대주산업에 대해서 질문 남겨주셨고요. 예니맘은 이루온을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윤님이 또 이렇게 글을 힘내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우징님이 오늘은 정말 우울한 하루였네요. 오늘장 웨이랭님도 오늘장 웨이랭이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나도 함께 소통을 하고 싶다,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 장을 대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네. 시장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도 휴장이었던 것도 있어서 정말 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는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멈추는 흐름이 나왔죠.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면서 이 하락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 못하는 상황, 그게 이제 연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장 초반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시 혹은 10시 반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왔다가 그 이후에 중화권 증시가 출발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자, 오늘 중화권 증시 중국이 1%가 넘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 중국이 왜 조정을 받았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게임 규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국 기업에 대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계속 그 영향을 받았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일까지는 조금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장 마지막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 안에서 투신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 거래소 시장에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 그러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반면에 그 물량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어서요. 저는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반등의 이 바닥 따라지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지금 많이 다쳤어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수익권으로 오겠지라는 범주 안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이 사실 오늘 밀리면서 이제는 조금은 심각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톡방에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빠진 시장이 아니라 시장 지수의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밀린 것이기에 회복이 나온다면 오늘 의미 없이 빠진 종목들의 회복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태성 전문가가 연휴를 마치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하루였다라고 오늘장을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늘 장 막판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계된 점과 연기금의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 앞으로 우리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쫓아가는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만약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등력도 중요하지만 반등의 수급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해줬는데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굉장히 좋다거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포트폴리오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금융투자 같은 단기적인 물량,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이 하루 반짝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무조건 뭐 반등이 나오니까 추매를 한다, 반등이 나오니까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본다, 그러한 전략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그 수급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그리고 그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혹은 연기금 투신이라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가능. 만약에 금융투자 같은 단기적인 물량이라면 저는 그냥 관망,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정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셨네요. 김태성 전문가가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수급 주체를 꼭 확인해보자라고 하셨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의 매수세가 집계되는지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톡방 상황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한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면 저와 그리고 김태성 전문가가 소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최근에 지금 바로 버섯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버섯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종목 상담 코너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호님도 새롭게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어윤님이 글도 남겨주셨네요. 오늘 미국장이 밀린다면 내일 하루 더 밀릴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락의 반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분 글 네. 보고 계시죠? 이분 네네. 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분뿐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거냐, 그러한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시장 상승 시에 필요한 수급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으셨던 분들까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안 보던 신문, 안 보던 뉴스, 안 보던 잡지, 혹은 안 보던 뭐 너튜브 채널까지 돌아다니면서 내 종목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또 뭘 사야 될까, 손절을 해야 될까,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러한 고민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수급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 내일 수급이 들어온다? 저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금은 더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수급 상황, 외국인이랑 연기금 그리고 투신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내일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화양연아님이 김쌤이다, 투자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굉장히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노란톡방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버섯님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남겨주셨고요. 대호님이 네이처셀 고민이시다라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셨습니다.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주시강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질문이 있어요. 또 특히나 화양연화님이 저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궁금해요. 카카오뱅크가 하락장에서 이 종목만 크게 오른 것 같더라고요.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카카오뱅크가 실적 발표 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카카오뱅크 굉장히 좋았죠. 일단 카카오뱅크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격적으로 5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는 확연하게 기존 은행주들과는 이 유니크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은행주들이 주가가 안 간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안 간다? 그렇게 지금은 평가하기에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 심리가 더 붙게 된다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현재 가격이 87,400원인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9만 원 이상 올라올 때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9만 원이 넘어가면 본격적인 베팅을 해서 목표가는 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잡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를 짧게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크게 시세를 냈었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충분히 10만 원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보다는 9만 원 이상 부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자라는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이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꼭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화양연화님 특히 잘 들으셨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시황 설명해 주실 때 게임주들 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위메이드는 오늘 홀로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도 가장 강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독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판호 발급에 목을 메고 있죠. 중국에서 팔 수 있느냐, 팔 수 없느냐. 그런데 위메이드는 일찌감치 이 판호 발급 그쪽을 쳐다보기보다는 미르4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타 다른 게임주들이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위메이드가 오늘 주가 상승하는데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이 실적 호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위메이드는 올라왔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관심권역에서는 좀 멀리 해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자의 영역 혹은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좋은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기에 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익이 됐든 수익이 아니시던 저는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중에서도 나홀로 시세를 냈었던 위메이드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어주셨고요. 앞으로도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규제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단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 서린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서린바이오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이 종목들도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서린바이오도 저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은 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베팅을 하려고 했으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과연 신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도 좋게 나왔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긍정적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금 매수를 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에는 먹을 폭 자체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린바이오 특히나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근데 그러면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좀 크기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도 괜찮죠. 네, 결국에는 이제 90만 원대부터 이제 황제주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 뭐 90만 원 올라왔다라는 것은 100만 원까지 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 그대로 지금 나온 상황,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20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간다 안 간다를 이제 논하기보다는 얼마에 살 것이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매수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라기보다는요, 100만 원 이하에서 샀을 때가 더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120만 원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뛰어들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더 눌렸을 때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CIS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시세를 냈었습니다. 오늘 고체 전해질 본격 생산 기대감 때문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잠시만요. 어떤 종목 말씀이시죠? CIS요. CI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장중에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왔죠.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던 게 아니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중반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온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이 CIS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 연속 생산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오늘 이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 BM 혹은 뭐 LG와 삼성 SDI 이러한 쪽.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CI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기저효과라는 것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IS가 일단 과거의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성장성을 가졌을 때 실적도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사지 못한 게 좀 아쉬울 만하죠. 아쉬울 만한데 아무래도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의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 7월 중순부터 좀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일부 이제 매도를 한 종목이라서 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000원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IS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가님이 직접 거래하시면서 수익도 보셨는데 이미 절반은 또 보유하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보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그럼요. 오늘 또 2차 전지주들 다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는 전고체 쪽을 살펴봤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요. 영화테크가 오늘 크게 시세를 냈어요. 영화테크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도 좋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주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부분에서 관련주들 뭐 영화테크도 그렇고 파워로직스 뭐 이쪽도 그렇고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일단 시장의 매수세가 이쪽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로 옮겨붙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두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뭐 영화테크도 그렇고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뭐 단일 기업 몇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도 좀 관리가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세가 붙기에는 조금은 힘이 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진입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8463으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순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이 가능한 방송인 만큼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을까요?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윤님이 내외TV 제가 본 바로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잘 진단해주는 방송이네요. 주식 방송을 많이 보셨는데 잘하시는 듯이라고 우리 김태성 전문가의 칭찬을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좋죠. 네, 좋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더 네. 좋은 종목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 전문가님의 저런 기분 좋은 환한 웃음을 보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어윤님 칭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님이 파워로직스 전망이 알고 싶어요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님은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전망도 궁금해하셨는데요. 아직 보유는 안 하시고 지금 관심만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보유 중이시더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한번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윤님이 신일전자 진단 부탁해요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스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었네요. 안녕하세요라고. 네, 반갑습니다. 클라스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길 바랄게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는 매주 화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을
방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화요일마다 방송 시간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수 님이 실시간으로 지금 또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앞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은요. A루트고요.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을 안 남겨주시고 5,000주를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 A루트 오늘 6%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A루트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3,000원에 육박했던 종목이 지금 740원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여지긴 하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지금 커요. A루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지속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요 실적이 잘 나와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다음 분기나 내년에 실적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저는 속상하시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손절을 하시고 절반은 가져가 보시는 게 일단 단순히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그럼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라기보다는 이만큼 많이 빠졌으면 기술적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저는 그 절반도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 시청자분이 아까 무상증자 이슈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무상증자 전에 하신 건가요?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5일 날 한 거네요. 8월 5일 날 그죠? 네, 8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무상증자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성과는 지금 안 되실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절반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절반은 지금 위치에서 손절은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절반은 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그 전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평단이 저는 2,30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평균 단가가 2,300원이라고 지금 들어서 무상증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손실폭에 크게 막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절반은 우선 지금 당장 손절, 나머지 절반은 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종 손절선으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A루트에 대해서는 절반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절반은 7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김병수님 노란톡방에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SAMT고요. 매수가는 5,800원,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SAMT는 8% 넘게 또 급락세를 보였네요. 전문가님 SAMT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조정 나온 것보다도 저는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최근에 8월 5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가격의 딱 중간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 가격이 뭐냐면 매수하는 자와 매도자의 이 투자 심리가 진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붙는 그러한 포인트인데 이 5,000원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라는 사람이 많고
또 매도보다는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많다라고 보여지지만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당연히 5,000원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뭐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에서 차라리 매도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 주가의 위치가 낮은 곳에 있는 것, 저는 그것을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SAMT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5,000원 가격대를 좀 기준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이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따따상님이 남겨주셨어요. HMM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매수가는 41,6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HMM은 1.53% 조정을 받으면서 38,550원에 거래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HMM은 잘 고민하셔야 돼요, 투자자분. 장기로 가져갈 거면 그냥 가져가세요.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 근데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냥 물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닥에서 2,000%가 올라온 종목이 HMM이에요. 근데 이 종목 보고 더 지금 여기서 50%, 100%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뭐 방향성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메리트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요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질문자님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는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모든 분들 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고요. 매수가는 28,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1.37%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질문자님이 비중 더 늘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이 되죠. 네,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전량 매도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의 흐름이 제약바이오로 만약에 이제 굳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의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새롭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을 혹은 겨울 직전에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미세먼지로 인한 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 마스크 이쪽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조금 더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린앤사이언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자칫 17,000원 밑으로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전략 매도를 하고 아니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는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대주산업이고요. 매수가는 3,023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주산업도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도 6% 넘는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대주산업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주산업도 지금 좀 고민이 되죠. 다수의 종목들이 원자재라든지 곡물가 이런 관련주로서 대주산업은 곡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자재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종목을 보유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보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앞서서 HMM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만큼 지금 이 곡물가나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그렇고 곡물가도 그렇고 지난 1분기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들에게는 우리 다 시간을 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면 시간을 준 다음에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대주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양연아님이 SK하이닉스 지금 보유 중이신 건가 봐요. 50%나 또 큰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또 반도체는 언제 오를까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셨고요.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보유 중이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종목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셨던 분 크린앤사이언스였나요? 이분 고민 종목이 여행님이 속 시원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전략 매도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네. 상담하실 때는 원래 전략 매도 이런 의견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네. 드려야 될 때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맞죠. 아마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략 손절하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안 해왔었어요. 안 해왔는데 지난주부터는 뭐라 그래야 해야 될까요?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일부 손절이 필요한 종목은 지금 과감하게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분기, 지난 2분기 혹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시간을 두고 가져가면은 워낙 지수가 좋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한번 소외받으면 시장에서 정말 심하게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덜어내고 가야 되는 종목들은 지금은 덜어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해주시는 전문가가 아니라요. 정말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손절 의견까지도 주시는 거니까요. 잘 새겨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혁봉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또 새롭게 입장을 하셔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윤님이 신일전자 진단 부탁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 순서대로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톡방에 어유님이 새로 남겨주셨네요. 다 오른다고 할 때가 매도 시점이었고 다 힘들다고 할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인 것 같다. 화이팅이라고 응원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어유님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 이런 명언을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화양연아님이 또 웃음 표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은 이루온이고요. 매수가는 6,244원, 비중은 7%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질문자님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저 종목 아마 여러분들 HTS에서 보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매수로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공매했던 물량을 또 환매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실제 매수량이라기보다는 이 공매도 하고 난 이후에 환매수 물량이 지금 잡힌 게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정책, 정치, 인맥 관련주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조정의 폭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서 지금 위치에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당장은 자르세요라는 말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못 드리겠지만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3,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이 되게 되면 이 1호는요 올라가기 시작했던 그 전 가격인 2,000원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장 깊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3,000원 기준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이 종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 우선주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올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야 되나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선주를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선주는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자, 우선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가총액이 350억밖에 안 돼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르게 볼게요. 일단 보통의 종목들은 뭐 3천억, 5천억, 뭐 6천억이 일반적인데 이 우선주들은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500억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보다 적은 거래량이 들어와도 쉽게 상한가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하한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연말이나 연초 배당을 생각을 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평상적인 시장에서의 우선주는 저도 사실은 분석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가지고 뭐 더 갈까요? 더 안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늘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더 간다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선주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오늘의 종가를 기억하세요. 30만 6,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30만 6,500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만 6,500원을 매도 가격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까지도 오늘 종가를 잘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톡방 상황 지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학봉님이 바이올로그 디바이스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셨고요. 또 친절한 문어씨님 그동안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가지만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너튜브에 외국인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창에서 앞뒤로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